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영하로 내려가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반도 주변이 갑자기 겨울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정세가 아주 요동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 이거 가지고 뭐 협상을 했는데 80분 만에 결렬이 돼 가지고 지금 앞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이제 11월 22일 밤 12시니까 오늘 촬영하는 날이 1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가 그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인가, 그리고 미국은 왜 주둔비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제로 지금 지소미아가 만약에 정말로 폐기가 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은 어떤 상황이 초래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또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스타일이 조금 좀 너무 감정적이고 그리고 몰 역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미국 돈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생기게 된 것을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잠깐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썼던 책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을 한번 잠깐 인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왜 군사혁명을 일으켰다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이 이제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국가 운영의 기본 살림인 나라의 예산마저도 절반을 넘도록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 한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1961년에 대한민국의 지금 예산이 지금 정부가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보면 뭐 교육부 예산도 있고 뭐 별부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방 예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52%를 미국이 대고 있었습니다. 1953년 전쟁 끝난 다음에서부터 바로 여기 1961년이니까 그때까지 미국이 원조를 주는 거로 국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렇게 썼습니다. 독립된 국가이면서도 통계상으로 보는 한국의 실가치는 48%에 불과한 것이었다. 달리 말을 바꿔본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은 52%를 차지하고 우리는 그만큼 의존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즉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52%를 미국 원조로 하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생각으로는 미국의 발언권이 52%고 한국은 48%밖에 더 되느냐라고 이제 한탄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때 미국에 반미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들춰 촌호도 의식적인 곡해를 일으킨다거나 감사하는 마음에 검은 보자기를 씌우려는 것은 아니다. 고마운 것은 어디까지나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예산의 52%를 대줘서 미국이 52%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보면은 1961년 당시 한국 정부 재정의 50% 이상을 미국이 원조로 돼 있고 국방 예산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국방 예산의 72.4%가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1961년에 대한민국 국방비 72.4%가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던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세계 11위죠. 바로 이런 맥락도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가 변하는 맥락에서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도 바뀌고 거기에서 이제 분담금 얘기도 나오고 우리는 분담금 그래서 말이 의미가 그런데
영어로는 버든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버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등에다 지고 있는 짐이죠. 그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나누어 짓자. 그 영어로는 버든 쉐어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각 신문들, 뭐 좌파 신문이나 우파 신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것을 순수히 감정, 돈 이런 거로 이렇게 이 묘사하는 그런 경향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나온 지 한 5일밖에 안 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 논문 제목이, 논문이 그 포린 폴리시라는, 포린 폴리시가 옛날에는 종이로 나오던 잡지인데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으로 나오고 종이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포린 폴리시 2019년 1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며칠 된 거죠. 5일밖에 안 된 그 논문인데 거기에 그 논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mp asks Tokyo to quadruple payment for US troops in Japan.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주둔 비용으로 4배를 더 내라고 요구했다. 쿼드루플이라는 게 4배 올리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이 주둔금을 1조에서 5조로 올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처음 나온 것이 11월 최근이 아닙니다. 금년 7월에,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존 볼턴하고 매트 포팅거라는 사람은 미국 국가안보위원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입니다. 이제 아시아를 특별히 이제 자기 전문 분야로 하는, 그러니까 국가안보 보좌관 바로 아래급에 있는 매트 포팅거라는 사람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했고, 앞으로 4배 그 이상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바로 일본 왔을 때 한국도 들렸습니다. 한국 와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슬 이제 대비를 사실은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당선된 것이 2016년이고, 그 2015년에 크리플드 아메리카라는 그 자기의 선거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책을 썼죠. 국방정책이라든가 외교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은, 그리고 트럼프가 됐으면은 한국이라든가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전략을 짜고 있었어야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당황하고 그 패닉 상태에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준비를 해야 되고 되는데, 그 매티 포팅거라는 친구는 상당히 그 강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자 출신도 했고, 그리고 해병대 소령 출신입니다. 경력이 특이한데 해병대 소령 출신이고 중국말을 아주 잘한답니다. 그리고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강성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강성 있는 사람들이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담금을 더 내라. 이거 다시 말하면은 중국과 대결을 하는데 애들 말로 맞짱을 뜨는데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네들도 힘을 보태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7월에 와서 이 얘기를 했었다. 미국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우리나라 지금 언론은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돈만 하는 장사꾼 트럼프가라고 나오면은 그것은 트럼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세상이 변했다는 게 더 큰 요인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는 말이죠, 트럼프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올리면 되겠느냐? 그것은 동맹을 오히려 분노하게 만들고,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동맹을 잘 다독거려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막 올려달라고 그러면 동맹들이 화나가지고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안 해줄 것이다라는 그 동맹이 소원해지고, 이런 견해가 미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했죠. 미국에서 그 세계관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다음번에 혹시 민주당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추세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은 미국은 손떼어라가 36%고 돈 받고 도와줘라가 36%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도와주자, 미국이 그런 나라냐가 28%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신문에는 트럼프를 막 그 사람들이 야단치고 트럼프가 이제 황당한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나는데, 그것은 분명히 미국에 존재하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70% 이상이 뭐 손을 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의 그 부담금을 늘리는 상황에서 국제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부담을 주더라도 국제 문제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라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죠. 옛날에 카터 대통령은 다른 이유로 한국이 민주주의 안 한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다 철군하겠다고 그런 대통령조차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트럼프에 대한 정책은 카터보다는 훨씬 덜 위험한 그런 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인용했는데 그래서 그 트럼프가 2017년에 유엔에서 한 말입니다. 미국은 영원토록 세계의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의 위대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본 가설이에요. 나 너네랑 같이 하고 싶어. 나는 그냥 무슨 이상한 이유로 다 때려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 조건부를 걸은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방적인 시혜만 베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거 어느 면에서 이것이 틀리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거꾸로 우리들이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도와주는데 그런 나라들도 다 잘 살게 되고 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들한테 당연히 같이 좀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나는 무엇보다도 더 미국의 이익을 챙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언급에 특별한 하자라든가 특별한 정신나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언론에 보면은 미국이 돈 달라는 거 군인들마저 돈 달라는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배신받은 거.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국방비의 72%를 국방 예산 전체 72%를 미국이 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거 그렇게 먼 역사도 아닙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맨 처음에 갔을 때 저한테 지급된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장비를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삽도 다 줍니다. 내도 그 야전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야전삽이 미제였습니다. 삽조차도 미제를 우리가 얻었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물론 지금 대한민국 국방비 100% 국방예산 우리 돈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장관이라든가 국방장관이 하는 말이 한국은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말을 그 방콕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브루스 클링너라는 아주 대표적인 지한파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요구한 것은 너무 좀 도가 지나치다.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 계산했을 때 그게 아니라 갑자기 1조가 5조가 되는 것은 그거는 좀 느는 속도가 좀 터무니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상당히 그 대한민국 우호적이고 그런 브루스 클링너라는 헤리티지 재단의 한국 전문가도 이거는 좀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것이 혹시 동맹을 약화시킬지 모르겠다라고 그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동맹이 미국의 이와 같은 그 부담에 대해서 어떤 이 반감이라든가 이걸 느끼게 되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정책, 대러시아 정책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포린 폴리시에 나온 그 논문을 인용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일본에게 주둔비 4배를 더 내라고 요구했다라는 그 논문입니다. 또 다른 그 커런트 오피셜이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현직 관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동맹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한다는 미국의 정책에도 그것은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했는데 그냥 원 커런트 오피셜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미국 국무부 또는 미국 국방부의 글로벌리스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이라기보다도 비판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가가지고 나토 회원국들한테 너희들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그 러시아라는 그 위협이 바로 옆에 있는데 돈을 더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토 국가가 약속한 돈이 2020년 연말까지
나토의 국방비를 1,000억 달러를 더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가 됩니다. 1,0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하면 110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트럼프의 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나토에서 이 정도를 얻어냈고, 그리고 나토는 지금 아시아보다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위협이 아시아로 왔습니다. 중국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돈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1차적인 관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의 민주당이라든가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은 그 수십 년 전에 소련이 적이다라는 그 생각을 아직도 완전히 못 버리고 왜 자꾸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느냐라고 이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미국의 더 큰 위협이라는 데는 압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이 한국하고 일본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자꾸 한국한테만 해당되는 거로 또 착각을 합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왜 한국이 됐냐면은 그것도 나는 우리가 작전상 실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미국이 이것을 5년 단위로 그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 주둔비를 이거를 좀 더 내달라 하는 것이 5년 단위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올려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결코 1조 이상 줄 수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타협으로 나온 것이 오케이 1조만 내라. 그 대신에 매년 하자. 매년 하자. 예, 작년에 1조 5천억을 냈으면은 앞으로 5년 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죽어도 1조 이상 안 내겠다 그러고 그래서 8%를 올려줬습니다. 미국이 50%를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8%를 올려줬는데 1년 만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2020년에 그 5년 만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도 4배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2020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먼저 이 엄혹한 상황을 당면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50% 올려주고 뭐 그거로 일단 좀 마무리를 졌더라면은 2020년에 일본 하는 거 보고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일본 한다음에 한 3년 후가 되겠죠.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는데 작년에 트럼프의 전략에 넘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5년마다 하는 거를 작년에 그냥 조금 해줄 걸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본은 지금 20억 달러, 우리는 지금 10억 달러죠. 1조. 일본은 이제 2조를 내고 있는데 미국은 일본한테 80억 달러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5조 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작년에 협상을 좀 잘하고 일본이 내년에 이 5년 만에 돌아오는 그거 한다 쳤으면은 그거 고려해가지고 뭐 5천억인데 5천억이 무지하게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은 미국이 너네 그 돈 낼 수 있다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언제부터 미국이 한국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했는지 특히 이제 뭐 국내 정치가 아니라 국제 정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라고 생각한 것은 지난 2월 28일 날이 하노이 회담이죠. 하노이 회담하기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요번에 거기서 딜이 잘 되면은 그럼 북한한테 원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북한을 뭐 개방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우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 즐겁다는 기쁘다는 기색을 하나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물론 그 얘기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방위비 5천억 내달릴 때는 그렇게 못 올리겠다고 버티던 사람이 북한에게는 거의 100조가 될 수도 있는 철도 깔아주고 뭐 하겠다는 것을 다 하겠다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거니 그리고 그 전화 건 것은 사실은 미국의 협상 전략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이거 되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돈을 남한에 주겠다고 먼저 얘기해 버리니까 미국이 들고 있는 카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협상 전략에 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지 않은 채 우리가 돈을 다 댈 용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기분 좋지 않음을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측면이 분명히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Japan and South Korea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can 할 수 있다. 그리고 should는 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살 때하고 한국 와서 살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도 못 살지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뻐근해요.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은 한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그 협상 미스로, 작년에 협상 미스로 우리가 지금 미국이 그냥 대폭 몇백 % 올리는데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하는 걸 보고서 일본은 이제 오히려 그 우리 뭐 먼저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일본은 거기서 이제 보고 배울 겁니다. 우리가 300% 하면 일본도 300%로 타협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400을 다 내면 일본도 400%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고. 근데 이제 일본은 어쨌든 시간 여유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월 28일, 금년 2월 28일 하노이 때, 그때 우리 한국 측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시했던 거가 이거래요.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부터 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은 한국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 비용이 수십조 또는 100조를 넘을 수도 있는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하겠다는 통큰 제안이었다. 이것이 지금 5조라는 그 개념이 나온 하나의 먼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미국 반응은 뭐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다고 내가 방금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언급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미국의 카드를 한국이 미리 말해버리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일단 뭐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그 그릇은 깨졌으니까 그거 뭐 후회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일본은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뭐 2달 된 얘기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양보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칩니다. 이미 먹을 쌀이 많이 있는데 더 사주겠다. 먹을 고기가 많은데 더 사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번 협상할 때 미국한테 좀 프렌들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보다 창조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Foreign Policy 논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Think creatively about burden sharing. 이 burden sharing이라는 말하고 분담금하고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burden sharing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자는 그런 뜻이 됩니다. 분담금 그러면 용어가 조금은 좀 burden sharing보다는 조금 일방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미국의 비싼 무기들을 다 사겠다 겁니다. F-35도 사고 F-35도 뭐 거의 100대 이렇게 사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V-22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해병대 비행기 이렇게 떴다가 엔진을 이렇게 하고서 앞으로 날아가는 좀 헬리콥터지만은 비행기 속도만큼 빠르고 헬리콥터처럼 내릴 수 있고 이런 것도 지금 사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오키나와라든가 괌 이런 데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기지 만드는데 일본이 가서 돈도 대고 또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 하는데 일본이 돈도 앞장서서 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말이죠, 일본이 지금 대응 방식을 보면은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나중에 미군이 없어졌을 때 군사국가가 될 수 있는 기지를 지금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택을 만드는데 평택 기지를 1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이 이걸 만드는데 이제 지금 현재 미군이 쓰는 기지지만은 그 평택 기지가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단일 국가로 됐을 때
그때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인데 평택기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끝내주는 그 군사기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한테 대준다 하는 개념을 나중에 우리 거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방식으로 전략도 짜고 여기 뭐 미국한테 이거 쓰세요 하고서 우리가 그 기지를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로 이런 방식을 지금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그 전략 계획을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보니까 지금 미국 그 잡지에 나온 글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건설한 세계 3대 기지, 그러니까 미국 군사 기지 중에서 제일 큰 거 3개를 그 일본이 돈을 대부분 냈다는 겁니다. 뭐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댔다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텐마라는 그 기지가 있어요. 오키나와. 그 오키나와 기지를 만드는데 총 121억 달러, 총 121억 달러가 들었다는데 그거를 일본이 100% 냈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미국 해병대는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린코어 에어스테이션 이와쿠니에 있는 미국 해병대의 그 항공기지 그거 만드는데 94% 즉 45억 달러를 일본이 냈답니다. 전체가 48억 불인데 그리고 구암은 일본 섬도 아니죠. 미국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암에 미국 해병대가 4,800명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오키나와로부터 이사를 간 겁니다. 근데 이사 비용의 36%인 31억 달러를 일본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그 댄 돈만 하더라도 197억 달러입니다. 21조 7천억 원인데 일본은 말이죠. 이것을 미군을 위해서 냈다기보다도 나중에 일본이 보통국가라는 게 뭡니까? 군사력 가질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는 거죠. 바로 보통국가가 됐을 때 이미 기지가 다 있어요.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 결국은 통일하게 되고 그러면은 북한하고 더 이상 싸울 거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중국, 일본, 뭐 우리 100년 전에 중국, 일본하고 우리가 다 그 국가 안보를 중국, 일본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한다는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평택기지를 건설한 비용을 우리가 낸 돈이 11조 원 정도 냈는데 100억 불인데 그 건설 비용의 93%입니다. 7%만 미국 돈으로 낸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평택기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 미국 육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평택기지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the best, 제일 좋다는 거죠. the newest, 제일 새 겁니다. and the largest army base, 육군기지입니다. in foreign land. 그러니까 미군의 육군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있고 미국에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미국 육군기지 중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새 거고 제일 좋은 그런 것이 평택기지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평택기지를 어느 날 정말 통일된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주변 국가하고 안보 균형을 맞출 때 그때 활용하는 기지라고 생각하고 줘주면은 이것이 꽁돈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동그란 그 표 하나 보여드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물론 뭐 미국이 제일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죠. 거의 세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미국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세계 10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가 세계 10위인데 우리나라 GDP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비중을 쓰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국가 안보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처지가 어렵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러시아라는 그 참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는 뭐 망했지만은 아직도 군사적으로는 미국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나라가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고 그리고 북한 있고 이런 그 엄혹한 상황에 있는 안보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GDP 순서하고 국방비 순서가 비슷하다는 거는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거를 제가 그 퍼센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시필이라고 이제 스톡홀름에 있는 그 평화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해갖고 거기서도 이제 매년 각국의 군사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는데
2019년 거를 2019년 거, 그러니까 금년에 나온 거는 2018년도 거를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전 세계 국방비가 1조 8,220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를 지구에 있는 나라 모두로 나누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GDP의 2.1%를 국방비로 쓴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토가 이제 1조 360억 달러가 됐는데 여기 나토에는 미국 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근데 나토는 평균 2.5%, 미국은 6,490억 달러로서 이제 GDP의 3.2%, 중국은 1.9%, 사우디가 이제 세계에서 3위로 군사비를 많이 썼는데 8.8%,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군사비 세계 10위. 그런데 우리나라는 2.6%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안보가 세계에서 가장 그 엄혹한 나라인데 세계 평균이 2.1인데 우리는 세계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2.6%를 쓴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써라. 일본 보세요. 일본은 지금 중국하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러시아하고 옆에 있는 나라죠. 일본도 그 자체로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국가안보가 엄청나게 나쁜 나라입니다. 그런데 0.9% 쓰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3.2%를 쓰는데 너도 더 좀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숫자에서 우리가 능히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그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은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이 한국 보고 뭐라고 그러는 데는 지금 감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냥 뭉뚱그려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 노골적으로 말하면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 중에서 정말 미국하고 잘 지내는 정부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하고 상당히 못 지내는 정부라고 뭐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미국이 보기에 우리 편이 확실히 맞냐?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있는 데에서 잘해주려고 그러고 가까운 것처럼 하면서 미국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해양 자유 자본주의 동맹인 일본한테는 그냥 매일 싸우자고 그러고 그리고 미국한테도 그렇게 그 우호적인 거 같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정부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반테러 전쟁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중동 문제에도 우리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의 입장에 서서 옛날에 우리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를 미국이 못 살게 굴 때 우리는 중립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미국하고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그게 핑계가 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석유를 넉넉히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중동 정책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더라도 석유 때문에 직방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패권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중국을 위험한 나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린치핀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미국의 대전략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우리가 대중국 지금 한국에서 이제 이게 제일 딜레마인데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은 한국을 더욱더 강화시킬 겁니다. 돈 달라기보다도 한미일 삼각동맹 형성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것도 미국이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기를 사오는데 미국 무기 비중을 늘려주겠다. 우리가 이제 무기를 그 무기 구입액으로 세계에서 4번째 정도로 외국 무기를 많이 쓰고 물론 미국 것도 많이 씁니다. 근데 때로 한국이 미국한테 칭찬을 받아야 될 정도로 미제를 많이 사는데 가끔 가다가 불필요한 에러를 범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능이 다 비슷한데 그 요만큼 차이 난다고 우리가 공중구비기를 유럽 걸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기도 살 때 우리나라 그 차세대 전투기 살 때도 예를 들어서 지난 얘기지만은 F-15를 살 거냐 프랑스제 라파를 살 거냐 가지고 나라가 몇 달째 그냥 흔들거리고 바쁩니다. 그 F-15 그냥 사오면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미국 거를 결국 사주면서도 별로 이렇게 그 고마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 미군이 여기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주둔 시설들을 전부 다 현대화시켜주고 개선시켜주겠다. 그것도 이제 그 기분을 좋게 하는 겁니다, 미군을. 그리고 주둔하는데 편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거가 되게 이제 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미국이 몇 가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이 그 INF 트리티가 있죠. 그 미사일 만들었는데, 중거리 미사일 만들었는데, 그거 여기 갖다 놔. 그 말 한마디 하면은 나는 5조가 1조 될 것 같아요, 다시 느낌에. 예,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무조건 하면 뭐 우리는 그러면 그 정말 호구냐? 그게 아니죠. 그걸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우리 북한이 핵 만들고 그러니까 저거 핵 없을 때까지 미군 핵이 좀 다시 오면 안 되겠냐. 미군 핵 좀 다시 갖다 놔라. 우리가 미국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런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좀 핵잠수함도 한 대 사고 싶은데 그것 좀 하게 허락해 달라. 지금 한국은 핵 문제에서는 무지하게 민감하죠. 그리고 미사일도 뭐 1000km 가는 게 아니라 우리 3000km 가는 거 만들겠다. 북한만 상대하지 되면 되겠냐. 중국도 상대해야지. 이런 식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우리도 같이 요구를 하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컨디션 하나 딱 걸어주는 겁니다. 통일시까지, 통일될 때까지 우리는 그래도 북한 문제에 집중하겠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주변국 또 뭐 테러리즘 이건 좀 우리가 하기에 벅차니까 이거는 좀 양해해달라. 그 점을 이해하고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이 보기에 이 나라 이거 믿을 수 있는 진짜 친구구나 라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미국 그 방위비 분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지소미아 문제가 이제 거의 끝에까지 도달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가 정말 파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런 그 참 두려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2부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